좋아요, 구독. 네, 대표님 어제 좀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수혜주 운하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은 또 살펴보니까 다시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서는 HMM과 KS 해운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 모두는 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에 이어서 이제 유조선까지 수혜주 운하를 우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텐데 해운주의 주가 이제 오늘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반응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해운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해운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멘 반군이 그 하마스를 이제 지지하면서 홍해를 지나가는 그다음에 친이스라엘 그런 이제 지지 국가들에 대한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난 밤까지 총 12척의 이제 선박이 지금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해운사들이 이제 홍해 쪽을 이제 통하지를 않고 이제 남아공의 희망봉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이제 노선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수혜주 노선보다 이제 남아공을 이제 우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선박 운항 기간이 한 7에서 8일 정도 더 걸리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운임도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오름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해상 운임이 가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홍해에 관련된 그러니까 운항 중단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이제 그 홍해의 운항 그 제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해상 운임 관련된 특히 이제 컨테이너 지수인 이제 SCFI 관련된 지수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이런 운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해 특히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보통 연간 19,000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50여 척의 배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통과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글로벌 이제 공급망에 상당한 좀 차질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차별화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아마 HMM 매각과 관련된 움직임에 시장은 좀 더 주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일 하림이 이제 HMM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뭐 HMM을 인수하는 하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주체가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하림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이렇게 탈락을 했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재무적인 이제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M을 직접적으로 인수하는 이제 인수 주체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인수하는데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이제 비용 발생에 대한 그런 뭐 재무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서 매각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물류 이슈가 좀 계속해서 거세진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해운주를 공략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공략은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뭐 홍해 관련된 이제 운항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실질적으로는 해상 운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SCFI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이제 최근 한 열흘 동안에 그 운임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에 따른 그런 이제 반대급부적인 거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으로 뭐 급등한 건 아니고 지금 일단은 뭐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벌크선 운임이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이제 12월 4일 날 3,346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BDI 지수는 2,28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할 만큼 이렇게 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거에 큰 영향을 못 받았다.
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운임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도 상당 부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홍해에서 운행 중단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살펴보시고 BDI 지수의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인수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인수전 본게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할인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HMM 노조의 반발도 거센 모습입니다. 일단 할인그룹의 해운 계열사가 두 개잖아요. 이제 이렇게 네, 된다면요. 그렇죠. HMM과 페노션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오늘 페노션의 경우에는 8%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HMM의 경우에는 8% 넘게 오르면서 주가의 온도차가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변동성을 좀 저희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네, 이게 뭐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승계 저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비용이 총 6조 4천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은행 채권단을 통해서 이제 차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조 4천억 중에서 3조 4천억 정도를 이제 차입을 하게 되고요. 3조 원 정도를 이제 하림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3조를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뜯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 자금 한 7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PF 자금은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구채 발행, 그다음에 펜오션의 선박을 이용한 이제 자산 유동화 자금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금액의 뭐 상당 부분을 차입을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지금 뭐 그러니까 해운업이 상당히 호황이 돼서 충분하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뭐 커버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만약 해운 그런 업황 자체가 뭐 지금과 같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러한 그 이제 자금을 차입한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오늘 펜오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선박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원체 이제 해상 운임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이제 대규모의 이런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는데요. 올해서부터 이렇게 이제 발주한 물량들이 일부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인수가 되면서 지금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해상 운임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세를 겪고 있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게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펜오션과 HMM 간의 펜오션이 HMM을 인수하는 건 뭐 양사 기간 그러니까 업황을 이제 하고 있는 그 내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HMM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이제 컨테이너 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는 국내의 대표적인 벌크 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사간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업 행할 활동이 좀 다른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사가 이런 걸 합쳐서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이 한쪽이 좀 부진하다라고 해도 나머지 한쪽에서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 그러니까 HMM의 전 회사죠. 현대상선일 때도 보면 컨테이너 부분이 한 매출의 50%, 그다음에 비컨테이너 부분이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재무 안정성이 만약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모두 포함을 하면서 상호 보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해운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엔 또 국제유가 전망을 두고 올해와 좀 비슷하게 좀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을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으면서 유조선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또 급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홍해 이슈로 뭐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제유가에 뭐 직접적으로 뭐 큰 폭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홍해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 뭐 중동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수출되는 석유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대부분 뭐 우회 노선이 있습니다. 뭐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중동 지역에서의 생산되는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해가 막힌다라고 해도 그 영향권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홍해의 그 선박들을 공격하는 게 예멘 반군인데요. 예멘 반군이 만약 사우디에 있는 유전을 과거처럼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네. 뭐 2019년도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의 주요 유전들을 공격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우디가 그 원유 생산량이 이제 급속히 줄면서 유가가 한 10% 넘게 급등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 간에 좀 틀어지는 부분이 좀 약간 있고요. 사우디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의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유가는 뭐 예멘 반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유가의 상승분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홍해 이슈에 따라서 유가 상승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HMM을 포함해서 글로벌 운송사들은 우회로를 이용하겠다고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늘어난 만큼 연료 비용의 증가도 우려가 되는데 관련 수들의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선사들이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운임을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해운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지금 뭐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사가 그러니까 남아공으로 우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의 이제 운행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선박의 회전율이 상당 부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의 순환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공급망 차질을 빚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컨테이너 부족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홍해가 오랫동안 막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컨테이너 선의 운행 횟수가 줄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이런 그 회전이 줄어들면서 공급망에 대한 차질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생각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운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 중에서 대한해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벌크 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열사의 대한해운 LNG 라는 이제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전문 운반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NG에 대한 뭐 최근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대한해운의 전반적인 실적도 상당 부분 이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해운 LNG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329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전년 대비 85% 증가를 했고요. 올해 누적 이익 금액만 774억으로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NG선의 운반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 신규로 이제 두 척을 에너지 기업인 이제 쉘사와의 이제 계약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BDI 지수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선 중심으로 정기선 매출 비중이 뭐 다른 이제 벌크선사에 비해서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이제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BDI 지수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이제 경기가 만약 내년서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국발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BDI 지수가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BDI 지수 상승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지금 뭐 한 2,1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은 1,9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